먼저 우리가 그 하이퍼레저 패블릭에 대한 거를 저희가 뭐 이거를 다 강의를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 오늘 하는 거에 실습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이퍼레저 패블릭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좋은 교재들을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국내에 있는 모든 책들에 있는 실습 예제를 다 테스트해 봤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 거는 제가 돌아가게끔 수정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고 가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 책에 있는 것들을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하면은 많이 알고 있는 블록체인은 이제 비트코인, 이제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 아무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나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제 하이퍼레저 패블릭은 우리가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우리가 블록체인 하면은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탈중앙화는 얘기하는데 탈중앙화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감소를 하지만 그 대신에 보안성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그러한 그 아무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신뢰성 그 다음에 보안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마이닝이라는 걸 해요. 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줘야 돼서 서로가 그러니까 모든 그 멤버들이 서로가 합의한 것들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죠.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트랜잭션,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걸 설명을 할 건데 그 트랜잭션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이 속도가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할 때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IoT, 인터넷 오브 띵스, 그다음에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페이먼트 이런 것들은 결제 속도가 우리가 트랜잭션 속도가 빨라야 돼요. 뭐 한 예로 우리가 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딧 카드는 보통 우리가 초당 5만 횟수 이상의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TPS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얘기하는데 5만 이상 정도 돼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적어도 1초에 5만 명 정도는 한꺼번에 카드 결제를 한다는 거죠. 동시에. 그죠? 한 사람들이 하는 거에는 뭐 결제 속도가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응용했을 때에는 많은 유저들이 한꺼번에 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결제가 완벽하게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그나마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느 정도 지금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우리가 기업용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다 얘기하는 거.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이라는 거고 더 이상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따가 참고서기 서적을 할 테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로 구성되어 있냐는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피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피어라고 여기 나와 있죠. 요 피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컴퓨터 아니면 서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들을 하게 되냐면 이제 그런 트랜잭션이 일어났을 때 트랜잭션을 허가하고 트랜잭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계산들을 하는 거죠. 그런 계산들을 해가지고 이 어떤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어라고 그리고 노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오더링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하이퍼레저 이 피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퍼블릭이나 프라이빗이나 다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노드라고 해서 다 있는 거고 이 오더링 서비스는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이제 한꺼번에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들을 우리가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더러다. 이름이 오더러잖아요. 순서를 정해주는 거.
그 다음에 채널이라는 건 뭐냐면 요 채널 안에 있는 노드와 오더러들이만 서로 간에 그러니까 통신을 하고 서로 간에 트랜잭션 할 수 있는 그러한 뭐라 해야 될까 루트, 자기들끼리 통신하고 자기들끼리 트랜잭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를 할 적에 이 블록체인에서 행위를 할 적에 자동적으로 사람이 관여를 안 하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체인 코드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멤버 서비스 이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드들을 그 관리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완전 디센트럴라이즈 했기 때문에 멤버십을 줘서 우리가 허가된 멤버들만 들어와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끔 하는데 거기에 대한 멤버십을 주는 역할을 하고, 패브릭 CA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했을 때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라든지 그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증서를 발행해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우리가 해커들이 들어와서 아무나 들어와서 이런 시스템을 못 건드리게 하는 어떤 그 보안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 패브릭 CA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여러분들 실습을 할 건데 이 전 프로세스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트랜잭션이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하는 것처럼 initiating transaction, 그러니까 이 initiating transaction 요 클라이언트 유저예요. 이게 유저. 여러분들 컴퓨터가 될 거고 이 컴퓨터에서 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싶다라고 요 PO들에게 자기가 의사를 밝히는 거죠. 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싶어. 물론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여기다 밝히면 이 PO가 뭐를 하냐면 이제 이것이 합법한 건가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스템에서 허가하는 그러한 트랜잭션의 일부다라는 거를 미리 얘들이 알아서 그걸 허가를 해주면 이 허가된 걸 갖고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더로한테 보내요. 그럼 오더로가 얘들을 이제 그 순서대로 온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각각의 PO에다가 다시 전달을 해주죠. 그럼 이제 PO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처럼 다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려가지고 이러한 트랜잭션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해서 맞다 그러면 이제 그 트랜잭션을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을 블록체인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한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TPS라는 거는 요 한 트랜잭션이 끝난 처음과 끝에 걸리는 시간, 그거를 TP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얼마만큼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상용화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관건이 되는 거고, 하이퍼레저가 현재까지는 그나마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재들을 소개를 해줄게요. 먼저 국내 서적을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외 서적을 소개를 해줄 텐데 굉장히 많죠.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 관련해서 제가 이제 좀 약간 그 고무된 점, 한국의 블록체인의 개발 현황.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사실 많이 하는 거는 하이퍼레저보다는 이 이더리움이라든지 비트코인과 같이 이제 블록체인 쪽에 메인스트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쪽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 이 하이퍼레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 그리고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자하고 교실을 해봤는데, 이 책은 제가 그 챕터 1에 보면 여기 목차에 보면 여기 이제 챕터 2, 저는 요거를 읽기를 권해요. 요거는 제가 하이퍼레저 패브릭 책 중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강의할 때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보였겠지만 이것만 따로 이렇게 내가
다 스캔을 떠가지고 보여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들을 좀 더 부연적으로 설명했고 한번 읽어볼만 해요. 이거는 추천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로 추천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습하기에는 너무나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이제 그러니까 멀티 시스템을 연동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실습하는 거는 한 개의 컴퓨터에 여러 대의 서버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해서 아까 얘기한 오더러, 노드 이런 게 다 하나하나 컴퓨터에 사실은 다 연결이 되면 이제 좋은 건데 이제 그렇게 가려면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여러 대를 연결해서 쓰든지 아니면 하나에다가 여러 개의 버추얼 머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개 컴퓨터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건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하면 AWS나 아니면 이 구글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가면 노드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프리 유저를 해서 AWS 이런 데가 좀 주는데 그 노드들을 사용해가지고 하기는 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돈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권하고 싶진 않은 건데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 책을 갖고 실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다음 이런 사양을 맞추는 컴퓨터는 굉장히 고가의 컴퓨터로 그 이유는 개발자가 돼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이러한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런칭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책이 도움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멀티 서버 넷 환경에서 어떤 환경을 구축하겠다 할 때는 이제 이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가 좋은 점 그러니까 다른 책과 비교 좋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증서 발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 어드민스트레이터라는 거가 있어요. 여기는 특이하게 어드민스트레이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프라이빗이 때문에 멤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때 이제 이 어드민스트레이터가 유저들을 그런 것들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는데 마치 우리가 컴퓨터 할 때처럼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인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건 크립토젠이라고 하는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툴을 갖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해가지고 유저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뭐 오더러가 몇 개고 오거나이제이션 몇 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습하면 알 텐데 이런 것들 미리 세팅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커머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업에 쓰려고 할 때는 임의의 유저들이 막 들어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인증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크립토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두 개의 부분인데 이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할 크립토젠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우리가 개발 모드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개발 단계에서 주로 쓰는 것이고 굉장히 사용하기 편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내용인데 Fabric CA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하게 되는 게 원래 사실은 이제 이 어드민스트레이터가 임의의 어떤 유저들이 와가지고 인증서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은 요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자세하게 다룬 책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게 다뤘다.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걸 갖고 사업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요게 도움이 될 거예요.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래서 그거를 하나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추천해주고 싶은 책은 자, 하이퍼레저 패브릭 철저 입문인데 이거는 일본 책을 그러니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다 보니까 약간 어색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일본어판은 제가 알기로는 버전 1.2인가 1.3으로 했는데 이 역자들이 1.4로 변경을 해서 했는데 약간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는 예제 테스트를 다 해봤는데 안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좋은 점은 좀 예제가 많이 풍부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오늘 실습의 내용들에 대한 부가 설명들을 좀 많이 해놨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정도, 두 번째 정도 추천하는 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마 실습은 못하더라도 제가 아마 호목으로 줄 게 뭐냐면 이제 그 예제를 이 블록체인 요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돼 있어요. 하이퍼레저까지. 근데 하이퍼레저 부분이 군더더기 없이 실습만 잘 정리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들은 뭐 다른 책들이랑 중복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 중에 하나 토큰이라고 하는 거가 이 저자가 심플 토큰을 만들어 원래 하이퍼레저에는 토큰이 없어요. 토큰이 없는 이유는 그 컨센서스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이닝을 안 하기 때문에 원래 없는데 자기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큰한 거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하이퍼레저 2.0 버전의 베타 버전으로 이제 토큰이라는 거를 넣어서 하는데 이제 개발자 측면에서는 별로죠. 왜냐하면 어차피 1.4 버전 우리가 LTS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사업에 쓰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나갈 거기 때문에 이 우분투도 이제 16 버전이 LTS죠. 그래서 LTS가 우리가 스테이블한 버전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했고 계속해서 테스트해 나가고 롱텀으로 서포팅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1.4 LTS 버전을 쓰기를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해보라는 거고 이제 요 책에 있는 것은 제가 그 예제 중에 하나 토큰이라는 거가 있어서 제가 실습을 다 해봤고 잘 돌아가요. 다만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제가 해결했고 이제 이 책에서의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제가 저자한테 해서 이제 소스 코드 안는 것들을 다시 넣으라 그래서 이제 한 책인데 괜찮아요. 서머리가 잘 돼 있다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저번 특강에서 사실은 교재를 추천했던 책인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 강의 내용을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국내에 있는 개발자들이 쓴 책이라서 저번 특강에서는 제가 2명 추천해가지고 무료로 주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사서 볼만한 책이다. 그리고 앞에 있는 예제들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해놨는데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요 책 있는 대로 되면 안 되는 이유. 그 안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하던 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컴퓨팅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우분투라도 이게 그냥 내 컴퓨터에 그냥 바로 우분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메인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나 맥에다가 버추얼 머신을 깔고 버추얼 머신 하에서 우분투를 깔았을 때 컴퓨팅 환경이 많이 달라져요. 특히 루트 디렉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어떠한 책도 내가 어떠한 컴퓨팅 환경에서 했다는 걸 제시하는 책이 없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남들도 알아서 자기끔 하겠지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제가 우리 개발자들하고 실제로 개발을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 개발자들하고 할 때 보면 AWS 환경에서 또 해봤고 실제로 우분투 환경 그냥 디렉트 우분투 환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PC나 맥에다가 우분투를 넣어서 하면 다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 뭐냐면 잘 돌아가는 게 이쪽에 오면 그대로 스크립트 떠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돌아가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 두고 하라는 거죠. 내 컴퓨팅 환경하고 이 저자가 쓴 거하고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를 얘기 안 해주냐면 내가 어떤 입장에서 이거를 컴퓨팅하고 인스톨 했는가를 얘기를 안 해줘. 슈퍼 유저로 했느냐 일반 유저로 했느냐 그런 얘기를 안 해줘.
그러면 이게 SUD 우리가 여러분들 하면 SUD요. 수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거기서 이제 뭐냐면 저만의 노하우는 뭐냐면 Node.js를 쓰면 엄청난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 여기 책대로 가면 Node.js에 딱 가면 걸려요. 전부 에러 나오거든요. 이 책대로 하면. 왜 그러냐면 Node.js는 수포 요소로 돌리면 안 돌아가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죠. 그죠? 그 에러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제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개발자들하고 하면서 에러를 다 체크를 해봤는데 특히 이제 Node.js나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REST API라는 게 있어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이 노드들하고 커넥션을 할 적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모드로 가냐 하는데 여기서 에러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심지어는 하이퍼레저 재단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한 그 매뉴얼들대로 따라가도 여러분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이퍼레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봐야 돼요. 자기가 해보고 에러를 핸들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이런 게 하이퍼레저는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블록체인보다는 어렵다. 그런데 개발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쪽이다. 굉장히 챌린지한 것들을 자기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책은 요 블록체인 바이 익sem플은 이제 여러 개가 뭐 아까 얘기한 그 우리나라 그 비슷한 책이 있었죠. 뭐 실습 뭐 해가지고 그 비슷해요. 아마 어느 책이 어느 책을 아마 이 책을 벤치마킹하고 이게 하이퍼레저만 있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그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안 돌아간다는 거죠. 1.4 버전에서 거의 다 여기 예제가 1.2 버전에서 했는데 1.2 버전에 있는 걸 스크립트를 그대로 돌리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요거를 반드시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비즈니스 네트워크 보면 요게 예제가 뭐냐면 실제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서 국제 간의 무역을 할 때에 대한 예제 케이스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할 1.4 버전에다가 요걸 그대로 돌리면 안 들어가요. 그 에러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디벨롭먼트 위드 하이퍼레저라고 하는 책은 이거는 국내에도 그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IBM 있는 친구들이 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1.4 버전에서 돌리면 안 들어갑니다. 1.2 버전에서 만들어진 책이고 거기서 테스트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무래도 IBM 개발자들이다 보니까 그 굉장히 어렵게 썼어요. 굉장히 어렵게 썼는데 어느 정도 레벨에 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다. 그런 정도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요거 실습을 하기 전에 오늘 실습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제가 쭉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1, 2, 3까지 다 했죠. 그죠? 여러분들 다 카피 떴죠. 그죠? 그럼 쭉 무슨 내용을 할 건지를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순서대로 이제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미 다 우분투가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이 이제 되어 있으면 첫 번째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 버추얼 머신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패브릭에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죠.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가 일일이 타입 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긁어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되죠. 이렇게 페이스트.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 설치한 사람 안 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하는 것들을 할 거예요. 처음에 요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 스크립트 때도 그대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걸 긁어다가 그대로 여기다 넣고 실행만 하면 되는 구조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은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고랭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하이퍼레저에서 여러 가지 뭐 자바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이제 고랭을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고랭으로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다커는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나중에 와서 하세요. 그거는 이제 버추얼 오퍼레이팅 환경에서 이제 컴퓨터들 이 프로그램 executable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 컴퓨팅 환경이 바뀔 때마다 그걸 가서 다시 인스톨하는 것보다는 다커를 넣어주면 어디에 들어가서 이제 그냥 인스톨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모든 것들의 이 컴포넌트들이 다 다커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커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Node.js,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이언트 유저들이 하이퍼레저 패브릭하고 통신하기 위해서는 API를 통해서 통신할 때 이쪽 프론트엔드 단에서 쓰는 것이 이제 Node.js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대한 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버전에 따라서 자기가 이거를 번호를 바꾸기만 하면 버전에 따라서 자기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1.4 버전으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다 되면 여러분들 실적으로 내가 제대로 설치했는지에 대한 거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다 돌아가면 첫 번째 단계가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 이제 두 번째에서는 뭘 할 거냐면, 우리가 그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샘플들이 있어요. 하이퍼레저 재단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자기들이 테스트하고 매뉴얼도 준 건데, 이제 여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갖고 가서 그대로 이제 실습을 해보면 이제 이 가장 요게 보면 이름이 여기 보면은 뭐예요? 자기 첫 번째 build your first network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레저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 예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쭉 가서 이제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각의 여기 보면은 이제 알겠지만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얘기한 트랜잭션 사이클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증서 발급부터 해서 채널을 형성하고 노드들을 컴퓨팅에 띄우고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채널을 만들고 거기다 체인 코드를 인스톨하고 그 다음에 체인 코드들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 내용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우리가 이제 수행한다는 걸 이제 커미트 한다고 하는데, 커미트하는 과정에 대한 모든 그 단계들을 다 이렇게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는 대로 결과도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걸 넣어서 저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성공적으로 돌아옵니다. 뭐 여기 날짜나 이런 건 틀릴 수 있지만 이런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끝까지 되면 이 예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걸 제대로 공부하려면 며칠 정도 공부해야 돼요.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여기서 YML 파일, YAML 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YAML 파일이 뭐냐면 우리가 인스트럭션 파일, 인스트럭션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 컴퓨터가 익스큐션 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어떤 그 시스템 명령어들이나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집약한 것들인데, 그 안에 모든 하이퍼레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 이거를 처음에는 뭐 해야 되면 자기가 언더스탠딩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실적으로 새로운 걸 개발할 때는 여기 있는 거를 응용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하이퍼레저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많이 처음에 해줘야 돼요. 왜 언더스탠딩 해야 돼요. 이게 뭐고. 그거를 여러분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교재들 그걸 봐도 되고, 하이퍼레저 재단에 가면 무료로 또 있거든요. 이제 아까 그 교재들은 잘 정리했으니까 보기 쉬운 거고,
돈 쓰기 싫으면 하이퍼레저 재단에 그 똑같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제 그건 좀 자기가 좀 노력을 해서 봐야 된다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베이직 네트워크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자기가 실습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요 두 개를 얼마만큼 빨리 하냐에 따라 가지고 3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죠. 자, 3단계는 뭐냐면 이제 그 팩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오너십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서로가 이제 교환해가지고 이거 블록체인으로 해서 내가 어떤 에셋을 갖고 있어, 자산을 갖고 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차 시장이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서 뭐 거래를 하게 되면 살려는 사람하고 팔려는 사람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 그런 거래에 대한 트랜잭션이 있으면 이쪽 오너에서 저쪽 오너십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트랜잭션 할 때에 요거는 어떤 거를 실습하는 거냐면 이제 클라이언트, 유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터랙션 하느냐. 그래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걸 프론트엔드라고 얘기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돼서 이제 기업에 가서 이런 쪽에 짭을 얻으려고 하면 그 한국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백엔드 엔지니어라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풀스택 엔지니어 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잡 인터뷰를 가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텐데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프론트엔드 단에서 아까 얘기한 노드.js나 REST 서버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백엔드 단에 있는 API를 통해서 이 하이퍼레저 네트워크에다가 연동을 시켜주는 거고, 백엔드 엔지니어는 아까 얘기했지만 API 단에서 이제 이 앞배틀하고 연동해서 뒤에 네트워킹 구성하고 이런 걸 해주는 것들이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필요한 요소가 하이퍼레저 패브릭에서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건 오퍼레이터예요.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이 네트워크 관리를 해줘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슈퍼 유저가 있다 그랬죠. 이건 아까 일반적인 블록체인이나 달라 허가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트워크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우리 그 전산소에서 보면 여러분들 컴퓨터 이런 거 할 때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유저 관리해주고 네트워크 관리해주고 그런 게 필요해요. 하이퍼레저는. 그래서 하이퍼레저는 짭이 좋아요. 그죠? 해줄 일도 많고 프론트엔드, 백엔드, 오퍼레이터 짭들이 있다라는 거고, 내년도부터 그 오퍼레이터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을 하이퍼레저 재단에서 한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들을 여러분들이 따두면 굉장히 취업에 좋다.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쪽에 관련된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수요가 많다. 저희도 뽑습니다. 저희도 지금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이따가 저희가 하는 일들을 소개해 데모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일을 하면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프론트에 일을 할 때 이제 어떤 일들 할 거냐는 거는 이따가 데모에서 보여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쭉 가는데 여기에 이제 노하우가 어디냐? 바로 이 프론트엔드 단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면 요런 내용들, 그 다음에 엑싯, 요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책이나 이런 데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용자 환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데 퍼미션을 줘야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안 하면 퍼미션 디나이드 에러가 쭉쭉쭉 나오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엑시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슈퍼 유저로 안 하게 되면 전부 다 앞에다가 SUD를 해야 되니까 슈퍼 유저로 가다가 노드.js에 오면 슈퍼 유저로 가면은 노드.js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슈퍼 유저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테크닉인데 이러면 끝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서 매뉴얼이나 책 있는 거와 비교를 해보면 알 거예요. 그 책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돌리면 안 돌아가고, 돌아가는 이유는 중간에 제만이 문제를 해결한 것들이 여기 녹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잘 돌아간다. 제가 그거는 뭐 수백 번 돌려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주가 말까 고민을 했어요. 줄까 말까 하는데 이게 책에 나와요. 그 아까 얘기한 그 예제로 배우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간결하게 됐다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데 그것들을 제가 다시 정리한 거예요. 다시 정리한 거고 이제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약간 그 수정해야 될 내용들도 다 제가 다 고려를 해서 한 거고, 근데 요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단은 저한테 그 제가 아까 안 돌아가는 거 있었죠. 그 책에서 그걸 하는 사람한테는 일단 이거를 제가 돌아가는 스크립트를 저한테 이메일 보내면 줄 거고, 그러지 않아도 일단은 이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하면 이거 줄게. 왜냐면 이거 오늘 실습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한테는 내가 오늘 실습 교재를 쓴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은데, 이거는 토큰을 실질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아까 얘기한 체인 코드를 토큰을 만들어서 아주 심플한 걸 만들어서 실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저만의 이 노하우가 있다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우리가 우리 기술 시연회를 한 게 있어요. 거기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줄게요. 우리 뭐냐면은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월렛이라는 거를 개발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월렛을 갖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하이퍼레저 패블릭에서 토큰을 개발을 해서 그 토큰을 갖고 우리가 그 토큰을 실질적으로 해서 어떻게 토큰을 서로가 그 주고받거냐 하는 거.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결제 시스템이 되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전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체인 코드는 우리가 자체 개발한 거고, 이 체인 코드를 갖고 하면 아까처럼 이제 그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환경들을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채널을 만들고 여러분들 실습할 거를 그대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 이제 실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토큰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오퍼레이터가 있어서 이제 유저를 만들어주면 이제 토큰을 우리가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저들이 들어오면 유저들을 이제 어카운트를 주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싱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요 자체가 우리가 월렛이라고 해요. 이게 프론트엔드예요. 이 프론트엔드가 이제 노드.js를 통해서 레스트 서버나 이런 걸 통해서 하이퍼레저 패블릭 네트워크에다가 서로 연동을 해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서로가 어카운트 밸런스에서 뭐 토큰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의 토큰을 좀 더 실질적으로 그 결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제 시스템에 쓸 수 있는 레벨로 만든 다음에 우리 토큰을 공개할 생각이에요. 그 토큰을 하이퍼레저 재단에다 공개를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 갖고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그 테스트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공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발이 돼 있다.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해서 결제를, 그러니까 그 크립토커런시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을 개발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다 해서 실행이 되는 거를 다 확인했다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을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뭐 유저가 다른 유저가 오면 이제 슈퍼 유저가 와서 이제 이렇게 유저를 하나 또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월렛을 발행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서로가 이 토큰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가 이제 이게 하이퍼레저 패블릭에 여러분들 실습하는 그 윗단에 여러분들 책에 제가 제공해준 그 소개해준 책들을 보면 이제 체인 코드 개발하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체인 코드를 자기가 개발을 해서 이 하이퍼레저 패블릭 네트워크를 구성한 데다 자기가 인스톨하고 뭐 아까 얘기한 뭐 인스턴시에이트하고 그다음에 쿼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라이브로 보여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일단은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체인 코드까지는 잘 만들어서 토큰이 이제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걸 알았는데, 이 스피드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타겟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에요.
전자상거래 시장은 우리가 얘기하는 크레딧 카드만큼 그 정도로 결제를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존에 가서 우리가 유저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결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이제 결제를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미래에는 이제 모든 크립토커런시 여러분들이 그 페이스북에 리브라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자체 토큰 만든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암호화폐들이 범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암호화폐로 갖고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지금 이제 파일럿으로 조금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암호화폐 갖고 실제로 내가 물건을 살고 갖고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렇게 갔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10,000 TPS 정도는 되면 될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물론 한 5,000에서 10,000 정도 되면 거기까지 이제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주장을 해요. 우리는 뭐 5,000 됐다. 뭐 근데 그게 문제가 이제 어디서 문제가 왔냐면 실질적인 자기 사용자 환경에서 한 건 아무 테스트 안 해요.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가 테스트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체인 코드가 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속도 테스트한 거는 뭐냐면 아주 심플한 체인 코드를 갖고 한 거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결제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체인 코드를 갖고 실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얼마가 나올 거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안 나와요. 하이퍼레저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한 건 뭐냐면 이제 그 하이퍼레저 재단에서 체인 코드를 하이스로풋이라고 해서 TPS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체인 코드를 하면 되냐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미 넣었어요. 다시 개발해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그래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에 삼성 SDS하고 그 다음에 IBM이 공동 개발한 넥스 레저라고 하는 그 엑셀러레이터가 있어요. 가속기. 속도를 높여주는 기술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면 삼성 SDS 엑셀러레이터 하이퍼레저 패블릿 엑셀러레이터 치면 다 나와 있어요. 걔네 오픈을 했거든요. 코드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 동작 원리가 나오는데, 그건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얘는 뭐를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유저들이 아까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멀티 유저가 한꺼번에 동시에 트랜잭션을 시행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에 일반적으로 그 앞에 있는 가속기를 안 썼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있는 오더러가 트랜잭션이 오면 얘네들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나열에서 하나하나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주는 일들을 하고, 그 전 단계에 또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먼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노드한테 내가 이런 트랜잭션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합법적이라는 걸 네가 인정해달라고 제일 첫 단계 인증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단계에서 하나하나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SDS에서 한 건 뭐냐면 그거를 몇 개 묶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요 앞단에 있는 유저가 만약에 100명이 들어왔다 하면 그거를 현재 그냥 이걸 안 쓰면 유저 1, 2, 3, 4, 5를 다 하나씩 해주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트랜잭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유저가 처음에 들어와서 내가 트랜잭션 하겠다고 하는 이니시에이터부터 커미트 할 때까지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삼성 SDS는 뭐냐면 이제 앞단에서 유저들이 이 퍼미션을 얻을 때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하지 말고 이거를 좀 그룹으로 묶어서 마치 배치 파일 하듯이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동시에 보내면 속도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플한 걸로 해서 이제 한 10배 정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있고, 이제 우리도 한번 해봤는데 10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컴플렉스한 시스템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인터넷에 구글링하면 하이퍼레저 패브릭 뭐 TPS 하면 여러 가지 논문들이 우리 뭐 2만 TPS 나왔다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데도 있고, 어떤 국내의 어떤 뭐 미디엄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뭐 자기네들이 뭐 전형적인 컴퓨팅 모듈을 써서 우리가 이제 FPGA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전용 칩을 써서 뭐 속도를 굉장히 올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맹점은 뭐냐면 하이퍼레저 패블릭이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무슨 얘기냐면 하이퍼레저 패블릭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1.4 버전 이런 버전들이 아니고요. 그거에 있는
아키텍처를 따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 친구들이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이퍼레저 패브릭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뭐 하지만 그거는 클로즈 시스템. 그러니까 마치 자기네들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안 권하지 않아요. 저도 안 쓸 거지만 또 미들웨어와 같이 이걸 타치 안 하고 중간에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는데 옵티마이저를 저희가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옵티마이저. 그래서 뭔가 이거를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아까 얘기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도 그 국내 기업이 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컴포넌트들을 다 모듈화 해가지고 하드웨어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아까 피어, 뭐 오더로 이런 아키텍처인데 그렇게 안 가고 프로세서 상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엑셀레이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 그 시스템 반도체 하는 회사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하면 이제 모양이 우리의 토큰 스마트 컨트랙터에 삼성 SDS 그 엑셀레이터 앞단에 붙일 거고요. 10배 나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우리 미들웨어 쪽인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걸 개발해서 붙일 거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시스템적으로 해서 코프로세서와 같이 속도를 올릴 걸 하면 우리가 10,000 정도 TPS 정도 나오면 전자상거래에 쓸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요것만 되면 우리가 메인넷을 런칭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런칭한 데 와서 자기 스스로가 뭐 그런 응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삼성 SDS의 엑셀레이터를 실제로 붙여서 이 속도 테스트하는 거를 아마 라이브로 제가 보여줄 수 있으면 하고 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 원래는 저희가 이제 AWS라고 해서 왜냐면 이게 노드들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AWS에서 했는데 제 컴퓨터에서도 실적으로 해봤어요. 그래서 자 이제 러닝하네요. 이 실질적으로 그 하이퍼레저 패블릭 네트워크를 만들고 아까 얘기한 토큰들을 여기다가 활성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있는 엑셀레이터를 앞에다 붙여가지고 이 트랜잭션 하는 거를 실제로 하면서 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라고 하는 게 이제 속도 측정기인데 캘리포하고 삼성 엑셀레이터, 삼성의 개발한 엑셀레이터하고 저희 체인하고 다 연동해서 리얼타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최초다. 우리가 이런 걸 한 게 없고 우리가 이거를 좀 더 테스트를 확장할 거고요. 삼성 SDS한테도 같이 좀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뭐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번 달에 실리콘밸리에서 로드쇼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가 그 하이퍼레저나 뭐 이런 데 관련된 사람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 시연을 할 거고 그다음에 요거를 좀 더 리얼스틱하게 더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팅 환경에서 삼성 SDS가 못했던 거 해서 우리가 우리 결과를 발표할 때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 우리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실적으로 결과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실사해 보면은 이제 뭐 크리에이터 채널 그 다음에 뭐 조이닝 채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피어를 조인시키고 오더를 시키고 뭐 인스톨 체인 코드 뭐 이런 인스팅 체인 코드 여러분들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제 개발에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실습하는 거를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이니까 오늘 하는 실습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인다 하는 거고 쭉 가면 이제 쭉 하죠. 네, 이게 지금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중에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AI 시스템하고 연동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이퍼레저 패브릭 하에 토큰을 갖고 결제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앞단에 뭐를 붙이냐면 AI를 붙여요. 그리고 그 앞단에 월렛이라는 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월렛이 여기 제가 지금 이 레코드하고 있는 여기 삼성 S10에 있어요. 여기에 삼성 S10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국내에서 많이 소개받았지만 콜드 월렛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기 개인 유저의 어카운트를 자기가 이제 유저 어카운트를 하면 자기가 프라이빗 키라는 걸 발행을 하는데 그 프라이빗 키라는 거를 여기
뭐 콜드 월렛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시큐어된 메모리 스페이스가 있어요. 삼성이 거기다가 안전하게 이렇게 저장을 해서 딴 사람들이 해킹해가지고 그 프라이빗 키를 못 가지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재 개발한 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코인들을 다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개발한 챗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챗봇이 우리가 이커머스,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하는 거죠. 아마존에 와서 내가 물건을 사면 챗봇이 와서 이 여러 가지 추천을 해줘요. 상품, 이런 상품 저런 상품 어떠냐, 그래서 인공지능이니까 그 다음에 추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 이제 감성지능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감성에 맞춰가지고 뭐 옷도 추천해주고 뭐 여러 가지 추천을 해줘서 이제 물건을 사게 하고, 물건을 그 엔드 유저가 산다고 되면 그거를 우리 월렛에 와가지고 암호화폐로 결제하게 해주는 일을 해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트랜잭션이 어디에 저장된다? 우리 하이퍼레저에. 이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전체.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저장된 이 모든 트랜잭션에 대한 것들이, 이 블록체인 트랜잭션도 이제 뭐냐면 유저들이 물건 와서 하면 물건 구매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이런 거 알죠? 오면 영화 하면은 막 영화 이렇게 추천도 하는데 아마존도 가면 막 책 추천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갖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소비 성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빅데이터 시스템에다 연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이제 앞단에 AI 붙고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월렛이 붙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플랫폼은 이커머스에다가 이걸 붙이고 모바일도 되고 일반적인 웹도 되고, 그 다음에 뒷단에서 보면 이제 우리 토큰 시스템이 있어서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하이퍼레저 패블릭 메인넷에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유저가 와서 이커머스에서 했던 내용들이 전부 빅데이터 DB에 들어가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부가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 팀으로 조인하면 이런 일들을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내에 우리 엔지니어가 없고, 저는 이제 보스턴에 R&D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개발은 전부 지금은 현재까지는 외국에 있고, 국내에도 지금 이제 필요한 게 오퍼레이터, 우리가 메인에서 하게 되면 오퍼레이터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개발 환경, 국내 환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엔지니어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요 간단하게 우리 챗봇 하나 보여줄까요? 모바일 폰에다 나온 건데, 이제 챗봇이 이제 이게 이커머스 사이트라고 생각하면 돼. 보면 이제 챗봇이 뜨고, 우리가 이제 모바일도 되고 이제 웹에다 연동시키고, 이제 챗봇이 이제 감성, 이제 오늘 날씨가 어떠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보이스 레코그니션도 해요. 그래서 음성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하는 거,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음성으로 연동시키는 거를 이제 시연을 보여줄 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사게 해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추천을 해주고, 물건을 사면 이렇게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죠. 쇼핑 도우미처럼 도와주면 이렇게 우리 월렛에 와서 이 엘라페이로 갖고, 이제 엘라마 체인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토큰도 하지만 이제 다른 토큰으로도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건 뭐냐면 우리가 빅데이터 DB에 실제로 연동시켜서 요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감성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소비 성향도 해요. 그래서 뭐 하나 예를 들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을 센티멘트 분석을 해서 좋다, 나쁘다, 뭐 감정이 어떻더라, 뭐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별적인 거는 다 개발이 끝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안정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별적인 것들은 다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연동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개발자 중에 하나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다음 주에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그 개발자랑 합숙 훈련을 합니다. 한 일주일 동안 둘이 붙어가지고
이 전체를 인터그레이션해요. 그런 작업을 해서 제가 개발자용 지금 맥북도 하나 사갖고 제가 또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 X인데 개발자용 아이폰 X를 또 제가 갖고 가서 이제 같이 둘이 해가지고 붙어서 이제 개발한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기본적인 그 어려운 개발들은 다 외국에 있는 개발자들에서 끝났고 이거를 좀 더 이제 확장시키고 이제 국내 환경으로 만드는 개발자들이 이제 저희가 곧 필요하게 돼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해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화장실 갈 사람은 가고 뭐 이렇게 할 건데.